안녕하세요. 와씨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날씨 진짜 추워요. 제가 우울증 심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도 안 먹고 불면증도 괜찮고 잘 자고 잘 지내는데, 이렇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 있잖아요. 그때 잠을 잘 못 잘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 너무 추워요. 그게 제가 우울증이 심할 때 회사를 다녔던 힘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무조건 버틴 거였거든요. 그냥 일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 그래가지고 제가 또 혼자 아이 키우면서 뭐 어쩌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악으로 깡으로 버텼었던 시절이 꽤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버텨서 다른 사람들 다 그만두고 나갈 때, 사실 지금 직장 10년째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겨울이라서. 근데 오늘 날씨 엄청 추워요. 마이너스 17도야.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직급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그랬던 그 중압감이 사실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출근을 하는 게 엄청 싫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괜히 마음이 더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잠을 못 자. 이게 내가 마음속으로는 아니어도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거의 못 자면은 누워서 자려고 애를 쓰다가 새벽에 차라리 나와서 걷거나 산에 가거나 많이 그러거든요. 저기 보실래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저 앞쪽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역시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나오질 않네요. 어휴, 놀래라. 할아버지 한 명 있었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좀 걸어요. 걷고, 옛날에 산에도 올 한 여름 가을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이 산에도 많이 갔었는데, 계절성 우울증 왔을 때부터 산에 거의 못 갔어요. 좀 슬럼프처럼 가라앉았다가 한 달, 한 두 달 사이에 다시 치고 올라와서 코바늘 뛰기를 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죠.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시면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텐데, 핸드폰만 보면서 기력 없이 누워 있을 텐데, 나가서 그냥 찬 공기를 좀 쐬보세요. 진짜 좋아요. 기운이 없을 때도 있을 수 있고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을 여러 번 하면요, 언젠가는 내 발이 이불을 딛고 일어난 날이 오긴 하거든요. 제 경험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희 아이 고3 때 월급이 제가 혼자 버는 월급으로 그 당시에 일반직 상급이었었어요. 2급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급여가 너무 안 되니까 우리 학원비는 뭐 120만원 140만원, 그리고 서울로 다니는 통학비, 그냥 월급의 전체를 그냥 애 학원비랑 학원 다니는 돈으로 썼어요. 그냥 그 이상의 어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돈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1시간 2시간씩 자면서 우유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우유 배달을 한 이유가 그때 좀 몰랐죠.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하루에 한 2시간, 많이 자면 3시간 4시간 자고 적게 자면 한두 시간 자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근데 그 당시 또 일이 많아가지고 야근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좀비같이 살았어요. 지금도 화장은 안 하지만, 제가 이제 그 2018년까지는 관리를 좀 하다가 2019년도에 이게 사람 말이 아닌 상태로 다니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선 생존이 우선이니까 뭐 외모를 꾸미고 뭐 나를 관리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책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나를 위해서 단돈 커피 한 잔은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는 게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카누 그 봉지를 들고 다녔었어요. 커피 타 먹으려고. 어디 가서 돈 10,000원 20,000원 내는 게 진짜 너무 아까웠던 게, 그 10,000원 20,000원이면 우리 애가 학원 가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학원 가서. 학원이 강남에 있으니까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뭐 월급 이것저것 뛰고 나면은 급여 많지 않은데도 그렇게 쓸 돈이 없잖아요. 둘이서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슨 내가 누가 도와줘서 그렇게 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 속도 참 좋지.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힘든데, 제가 그때 정말 되게 많이 느꼈던 게, 그때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은 좀 지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새벽 거리에서 제가 1년 이상 우유 배달을 하면서 느낀 게, 와, 세상 사람들 새벽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고, 새벽에 움직이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깨끗하게 안전하게 유지되는구나.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구나. 그 일이 돈을 많이 버느냐 안 버느냐를 떠나서 그냥 그들이 하는 그 일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엄청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직업을 함부로 평가하잖아요. 새벽에 청소하시는 청소원분들, 저같이 우유 배달하거나 뭐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 그 청소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도 되게 여러 가지로, 뭐 재활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런 식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차가 돌아가는 시간이 달라요. 근데 그분들을 길에서 만나요.
그러면 나중에는 얼굴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기다려주고 막 거기 차 대지 말고 이쪽으로 빼라 그러고 막 설명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 새벽에 나가서 진짜 너무 내 삶이 너무 절망스러운데 그 새벽에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삶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험하고 더럽고 힘들어 보이는 일들을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게 굴러가는구나. 그런 걸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 있잖아요. 새벽에 좀 나가보라고 그런 얘기 해줘요. 저도 몰랐거든요. 새벽에 거리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언제 나가야 되냐면 지금처럼 이런 아침절이 아니고 좀 더 깊은 밤에 가야 돼요. 보통 제일 피크가 언제냐면 12시 좀 넘어서 한 2시에서 4시 사이, 1시에서 한 4시 사이, 이 사이가 진짜 한밤중인데 그 밤중에도 세상이 다 돌아가요. 그리고 그거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가 우유 배달한 게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진짜 너무 힘들면요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잠 안 오니까 어차피. 그리고 생각보다 약간 뭐 여자분들 위험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치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위험할 수는 있어. 왜냐면은 저도 이제 겪어보니까 조심해야 돼요. 무서운 일을 가끔 겪긴 해요. 근데 운이 나쁘면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게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운이 없는 거니까. 그게 앞이 안 보여. 근데 진짜 경치는 너무 예뻐. 역시 진짜 경치가 좋아. 여기가 예뻐요. 제가 춘천에 온 지 벌써 99년도였으니까 이렇게 오래됐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마음의 고향 그런 게 됐죠. 아이도 여기서 제가 낳아서 키웠고 산책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좋아요. 행복이라는 게 자꾸만 그렇잖아요.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행복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춘베리아입니다. 춘베리아. 너무 추워요. 아까 아침에 산책 나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중간에 끊겼어요. 진짜 추워. 와 대박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출근하는 길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아무튼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행복이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어떤 형상이다라고 우리가 규정 지을 때, 행복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규정 지을 때 무엇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 어디서 오냐면 이제 타인의 모습과 비교해서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규정 짓기 때문에 그 행복을 그렇게 규정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잘렸지만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다 가져야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행복이라는 거는 작고 구체적이고 빈도가 잦을수록 그 사람은 더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그 구체적이고 작다는 게 뭐냐면 정말 큰 돈을 들이고 엄청 대단한 거를 해야지만, 뭐 10억을 벌고 집을 사고 이래야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빈도수가 잦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게 나는 어떨 때 행복해 라는 거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자기 스스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할 확률이 높아요. 행복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학력이 높고 내가 뭐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꿈이 없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요. 꿈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는 꿈 없이 살 수도 있지. 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해요?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이지, 내가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 법을 어겼어요, 누구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 젊어도 나이 들어도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 거니까, 저는 이렇게 뭐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거고,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나대냐 싶은 것도 저는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런 말 있듯이 똑같죠. 그러니까 반대로 누가 그런 걸 안 한다 그래서 그거를 비난할 이유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남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보면서 나만 보면서 살면 돼요. 나만 보면서. 남이 어떻게 살든지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돈을 줄 것도 아니고 나한테 밥을 먹여줄 거예요, 어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출근길은 항상 복잡스럽습니다. 차가 되게 후져가지고 너무 추워졌더니 시계가 리셋됐어요. 어저께도 추워서 리셋됐더니 근데 시계는 안 움직이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차가 후져가지고
엄청 오래된 차고. 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잘 살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일본 가면은 일본 가서 생활비도 그렇고 지금 등록금도 2천만 원이거든요. 한국에서 뭐 1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일본에서는 등록금 4번 내요. 어쨌든 저는 무조건 시도하고 본다 이런 주의예요. 해보자, 우선 해보자.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이거든요.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지. 뭐 지뢰에 안 될 걸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무조건 하고 봐요. 내 인생 내가 주저앉힐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아이도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엄마가 혼자서 자기를 키우니까 이러다가 엄마가 어떻게 잘못해서 자기를 학비를 못 내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키웠어요. 해보자 우선. 해보고 길이 생기겠지. 어쨌건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오니까 또 어떻게 길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날들을 버텼는데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내가 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으니까 막 화딱지가 너무 나는 거예요. 세상에 화가 너무 많이 났었어요. 아무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가족이었으니까 문제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랑 같은 직업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 사는 일이 다 똑같아요. 대동소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각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고 저만 맞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당신이 틀렸다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살아온 삶만 옳다 라고 말하는 편협함에서 절대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어떻게 잘 편집해 볼게요. 날씨가 엄청나게 춥네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걱정이 되긴 하네요. 빨리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저희 아이도 이제 일본 가야 되는데 계속 일본이 봉쇄령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걱정이에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필요합니다. 안녕.